자, 다음 중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 문제 보시면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거할 목적이다. 자, 이게 뭐냐면 계전기의 접점이 열리거나 닫힐 때 발생하는 전기적인 불꽃이나 아크를 방지해주는 이제 그러한 장치인데, 이제 문제는 이 불꽃을 제거하거나 만약에 아크를 방지하는 경우는 계전기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기 중에서 바로 요 바리스터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바리스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접점 기호의 명칭은? 자, 지금 이게 접점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접점은 뭐냐? 자, 이거는 시퀀스 효율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접점을 우리는 리미트, 이걸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죠. 리미트 스위치. 자, 다른 말로 이것을 기계적 접점이라고도 합니다. 기계적 접점. 리미트 스위치 또는 기계적 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계적 접점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저항값이 일정한 저항에 가해지는 전압을 3배로 했을 때 소비 전력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소비 전력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소비 전력 P는 V 곱하기 I라고 배웠죠. P는 VI. 자, 또는 I 제곱 R도 있었고요. 그리고 R분의 V 제곱이 있었죠. 자, 이게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나왔었냐면, 자, 저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압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항과 전압이 있는 식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죠. P는 R분의 V제곱. 그런데 여기서 이 저항의 값이 뭐라고? 저항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예, 저항이 일정하대요. 자, 저항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소비 전력 P와 전압의 제곱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례. 그렇죠? 예,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해지는 전압을 몇 배로 했다고요? 3배로 했을 때. 자, 3배로 했을 때의 소비 전력은 몇 배냐? 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3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배다? 9배가 되는 거죠. 9배. 그래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을 3배로 전압을 가하면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된다? 9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의 9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진리표의 논리 게이트는 단 A와 B는 입력이고 X는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표를 봤더니, 자, 출력이 어떨 때 지금 출력이 나오나 봤더니, 지금 출력이 나오는 경우는 입력 A, B가 둘 다 1이 아닐 때 지금 출력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자, AND 게이트. AND 게이트의 진리표를 보면, 자, 보세요. 00, 01, 10, 11. 자,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출력이 언제 나왔었냐?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출력이 A, B 둘 다 입력이 모두 얼마일 때? 1일 때만 출력이 나왔고, 나머지는 출력이 안 나왔었죠. 이게 바로 AND 게이트의 진리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진리표와 AND 게이트의 진리표를 봤더니 완전히 정반대죠? 1110, 0001이에요. 완전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어진 진리표는 AND 게이트의 정반대, 바로 not and라는 거죠. not and.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표는 NAND 게이트의 진리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의 NAN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 리튬, 2번 규소, 3번 셀렌, 4번 게르마늄. 자, 보기 중에서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이죠. 리튬입니다. 리튬. 자,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로서 필요한 전자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재료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뭐 수분이나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반도체로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상당히 약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부서지기 쉽죠. 그리고 고온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재료로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리튬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2번에 뭐 규소나 셀렌,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재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재료인 거죠. 정답은 1번에 리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서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면 그 정전 용량은 몇 배인가? 자, 보세요. 자, 평행판 콘덴서예요. 그 평행판 두 개를 이렇게 나란하게, 자, 평행판 두 개를 이렇게, 자, 나란히 놨을 때, 자, 이 사이에 지금 이 평행판 사이의 거리를 이제 D로 놓고요. 그리고 이 평행판의 면적을, 여기 있는 면적을, 자, A라고 놨고요. A라고 놨고, 그리고 이 평행판 사이에 있는 이제 유전율을 이제 엡실론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정전 용량, 자, C는 뭐다?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자, D분의 A였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면적, 평행판의 면적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했을 때, 그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새로운 정전 용량을 C'로 놓을게요. C'. 자, 보시면, 어차피 유전율은 똑같죠? 엡실론 곱하기, 지금 거리를 2분의 1로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은 2배죠. 판의 면적이 2배니까 2A가 되는 거죠. 2A.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분의 2죠. 2분의 1 분의 2가 얼마예요? 그게 4예요. 4. 그러면 이것은 4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뭐예요? 이게 바로 C죠. C. 정전 용량 C. 처음 정전 용량이죠. 따라서 이것은 4 곱하기 C가 되니까 처음 정전 용량의 몇 배다? 4배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동 제어의 추치 제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추치 제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치 제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떠한 시스템이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목표값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제어 기법이 바로 추치 제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기 3번에 이 프로세스 제어 있죠? 프로세스 제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표값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능동적으로 그 목표값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제어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그 다양한 변수를 제어해서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표값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값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치 제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번의 이제 추종 제어나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추치 제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답은 3번의 프로세스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식 조작기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조작기기는 이제 전기식 조작기기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계식 조작기기가 있는데, 자, 보기 중에서 전기식 조작기기가 아닌 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조작용 전동기, 2번 솔레노이드 밸브, 3번 전동 밸브, 4번 다이어프램 밸브. 자, 여기 보시면 보기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이 이게 바로 전기식입니다. 전기식. 1, 2, 3번이 전기식 조작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4번에 이 다이어프램 밸브는 전기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식 조작기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조작기기.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전기식 조작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이어프램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명칭은, 자, 보세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그 회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건 뭐냐? 일단 보기 중에 정답은 인터록 회로가
자, 정답입니다. 인터록 회로. 자, 이 인터록 회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회로 측을 온시키면 우선순위가 낮은 쪽은 회로가 열려서 작동하지 않는 회로가 바로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쓰면 인터록입니다. 인터록 회로. 상호 간에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잠궈준다. 인터록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잠궈주는 회로다. 자, 이게 보세요. 지금 A와 B라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스위치를 먼저 닫으면 A를 닫으면 여기서 X1이 뭐가 돼요? X1이 여자가 되겠죠? 그럼 X1이 여자가 되면 이 X1의 접점, B접점이 이렇게 열리겠죠? 닫혀있던 접점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버리면은 지금 이 B라는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이게 닫혀도 여기 접점이 열려있기 때문에 X2는 여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닫은 쪽에 계전기가 여자 된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높은 쪽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록 회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인터록 회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보세요. 이제 브릿지 회로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회로에서 저항을 보시면 자, 여기 4옴이죠. 자, 전부 다 4옴 똑같아요. 4옴. 이렇게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했을 때 값이 뭐하면? 같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브릿지 평형 회로입니다. 그러면 요 저항 3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저항은 뭐 해주면 돼요?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없다라고 간주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항에 무엇을 구할 거냐? 바로 합성 저항을 구할 거예요. 합성 저항을. 자, 합성 저항을 구할 건데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가운데 3옴은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저항이 자, 4옴이에요. 4옴. 다시 그릴게요. 4옴짜리 저항 두 개가 자, 지금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이죠. 직렬. 자, 두 개의 저항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저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전부 다 4옴이고 4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옴이 되는 거예요? 더해서 8옴이 되는 거죠? 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직렬 연결이니까 더하면은 8옴이 돼요. 그런데 이 8옴과 8옴은 서로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정확히 반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얼마냐? 이 두 개 같은 저항 값이니까 2분의 8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나온다? 4옴이라는 저항이 나오는 거죠. 합성 저항 값이 얼마다? 합성 저항이 4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 자, 전류는 얼마냐? 자, 옴의 법칙이죠? 전류는 R분의 V다. I는 R분의 V다. 지금 합성 저항 값이 4옴이 나왔고요. 인가되는 전압이 12V니까 자, 전류는 얼마다? 3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의 3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지금 인가되는 전압이 15V가 인가되고 있고요. 자, 스위치가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때 자, 이 스위치를 닫은 후에 자, 닫으면 이 커패시터에 뭐가 되겠어요? 충전이 되겠죠? 자, 충전이 되는데 자, 충전이 완료됐다.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냐? 자, 지금 보세요. 인가되고 있는 전압이 15V인데 자, 충전이 완료되었다. 그 완료됐으면 이 전압은 얼마까지 최대 몇 볼트까지 충전이 되겠어요? 당연히 15V까지 충전이 되겠죠. 왜냐면 인가되는 전압이 15V인데 이게 여기 전압이 20V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AB 사이의 전압은 인가되는 전압인 15V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5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기동시 관계로 옳은 것은 단 T1은 Y델타 기동시 토크, T2는 전전압 기동시 토크, I1은 Y델타 기동시 전류, I2는
전전압 기동 시의 전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동 전류와 이제 기동 토크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면 기동 토크다. 기동 토크. 이 토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크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력이 회전력. 이 전동기를 자,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에요, 힘인데 이 기동 전류는 이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전류가 바로 기동 전류인 거죠. 그래서 요 기동 토크와 이 기동 전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예,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어때요? 3분의 1,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다 똑같죠? 왜 그러냐면은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배수가 3분의 1배인지 루트 3분의 1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Y델타 기동시의 그 기동 전류는 지금 전전압 기동시 전류의 몇 배냐? 바로 3분의 1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 Y델타 기동에서 Y결선으로 기동을 하고 나중에 델타 운전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Y결선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이제 Y결선으로 기동한다고 했죠. 그 배수가 몇 배라고요?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Y결선으로 기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I1이 뭐예요? I1이 Y델타 기동시 전류잖아요. 그래서 I1이 I2의 몇 배다? 3분의 1배라는 거죠. 그리고 기동 토크도 마찬가지로 몇 배다? 3분의 1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Hz 120V 전격의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출력은 5마력, 효율은 88%, 역률이 60%라면 이 역률을 100%로 개선하기 위한 병렬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자, 지금 이 전동기의 출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5HP, 5마력이죠? 그럼 여기서 이 출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입력. 자, 입력을 구할 거예요, 입력. 근데 우리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출력은 입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입력에다가 효율을 곱해서 출력이 나온 거죠? 자,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출력의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입력을 구하려면 출력을 효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구할 거예요, 입력을 구할 거니까 입력은 자, 출력이 얼마라고요? 5마력. 자, 5마력이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요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얼마냐? 5 곱하기 자, 1마력이 몇 킬로와트죠? 대략적으로 0.746 킬로와트죠.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1마력은 0.746 킬로와트. 그래서 5 곱하기 0.746이 되고요. 이것을 효율 88%로 나눠줘야 돼요. 0.88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4.24가 됩니다. 4.24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먼저 입력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입력을 구하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병렬 콘덴서의 용량을 이제 구할 거예요. 병렬 콘덴서의 용량. 자, QC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죠.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이 됩니다. 이 공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입력이 얼마라고요? 4.24kW라고 했죠? 예, 4.24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은 개선하기 전의 역률. 자, 개선 전의 역률이 얼마예요? 역률 60%. 그렇죠? 그러면 0.6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고요. 6의 제곱
자, 괄호 닫는 것이 아니라 자,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2는 개선 후의 역률이에요. 얼마라고 했어요? 역률을 100%로 계산하면 돼요. 100%. 100%면 1이죠? 예, 그럼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0이죠? 0. 예, 0입니다. 0.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5.7 정도가 나옵니다. 5.7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의 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로의 유효전력이 3000W, 무효전력이 4000바이면 자, 피상전력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삼각형을 그리면. 자,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가로, 밑변. 자, 밑변에 해당하는 게 뭐죠?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유효 전력이죠. 그리고 요 세로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효 전력이고요. 그리고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 자,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자, 피상 전력 PA는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으로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유효 전력이 3000W니까 300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무효 전력이 4000바니까 4000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나옵니다. 5000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볼트 암페어. 이렇게 해서 피상 전력은 3번에 5000 VA가 볼트 암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VTH와 RTH는, 자, 보세요. 이제 태분안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VTH라고 하는 거는 요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RTH는 요 AB에서 바라봤을 때의 등가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VTH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VTH. 이것은 뭐라고요?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AB가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요 1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디만 보시냐? 회로를 자, 여기만 보시면 돼요. 회로가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10V가 인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저항값이 똑같아요. 여기 2옴이고 여기 2옴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항값이 같다는 거는 걸리는 전압이 어떻다? 전압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V의 전압이 인가됐는데 이 두 개의 저항에 같은 전압이 걸린다. 얼마겠어요? 당연히 5V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굳이 쓰자면, 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2옴과 2옴인데, 여기 AB 양단의 지금 저항값이 2옴이니까, 여기 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인가되는 전압 해주면, 바로 VTH는 5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V.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자, VTH를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TH. 자, RTH는 자, AB 측에서 여기서 바라본 거죠.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등가 임피던스. 즉, 이 전압원은 뭐한 상태에서? 단락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회로가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옴과 이옴은 서로 이제 병렬 관계가 돼요. 병렬. 그래서 이렇게 자, 병렬인 상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1옴은 직렬이죠, 직렬. 이렇게 직렬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2옴, 자, 1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옴과 2옴은 병렬이기 때문에 자, 같은 저항값이죠. 예, 같은 저항이니까 절반. 1옴이에요, 1옴. 합성 임피던스, 합성 저항이. 그리고 1옴과 1옴이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얼마예요? 2옴이죠, 2옴. 그래서 RTH는 얼마다? 네, 2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옴. 네, 그래서 5V 2옴에 해당하는 1번이 바로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0V 60W의 전구와 100V 330W의 전구를 직렬로 접속하여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두 전구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전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전구가 있는데 지금 와트 수가 다르죠. 하나는 60W고 하나는 30W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두 전구 중에서 자, 누가 더 밝은지 아니면 뭐 밝기가 똑같은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은 지금 이 전구는 100V 60W짜리고요. 두 번째 전구는 100V에 30W예요. 그러면 이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죠,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의 저항값을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항값을. 그러면 이 60W에 해당하는 그 저항값을 구할 건데, 우리 그 소비 전력 구할 때 P는 R분의 V제곱 우리 있었죠?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 그럼 이 식에서 우리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항값. 저항값은 P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저항값을. 그러면 이 60W에 해당하는 전구의 저항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저항 R은 자, 전력이 얼마예요, 지금? 60W죠? 60분의 자, 전압은 100V예요. 그 60분의 1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 166.67이 돼요. 166.675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전구의 저항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자, 지금 전력이 30W죠. 30분의 자, 지금 전압은 똑같습니다. 100V. 자, 100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자, 저항값은 얼마 나오냐? 333.335옴이 됩니다. 옴. 1대2죠. 1대2. 저항값이 거의 딱 정확히 2배예요. 2배. 30W짜리 전구가 저항이 2배란 말이에요. 2배. 그러면 이 전구의 저항이 이 60W의 저항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30W에 걸리는 전압이 뭐하다? 걸리는 전압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W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30W 전구가 60W 전구보다 더 밝다라는 거예요. 30W가 더 밝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00V 30W 전구가 더 밝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 회로에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로 전기적인 압력을 의미하는 용어는 자, 보세요. 전기 회로에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 자, 전위차의 전위차. 전기적인 위치의 차죠. 자, 전위차로서 전기적인 압력을 의미하는 용어는 자, 이거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했죠? 전기적인 압력이다. 뭐겠어요? 바로 전압이죠, 전압. 이건 전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전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RS분의 CS는 자, 바로 이제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달함수는 RS분의 이게 입력이죠. 입력분의 CS, 출력. 입력분의 출력을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죠. 그럼 RS분의 CS는 어떻게 구하냐?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페르프. 페르프 전달함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게르프 전달함수가 들어가요. 게르프 전달함수. 그래서 이제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이거. 요게 게르프 전달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프 전달함수는 뭐냐? 요거죠, 요거. 페르프. 그렇죠? 요게 페르프 전달함수입니다. 자,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1 마이너스. 자, 페르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걸리는 블록을 다 곱하면 돼요. GS랑 HS가 지금 두 개 있죠. 걸려 있죠. 이 페르프에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GS 곱하기 HS고요. 자, 문제는 중요한 건 부호예요, 부호. 자, 여기 들어갈 때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죠?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게르프 전달함수는 여기 GS밖에 없죠. GS. 그리고 하나니까 GS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1 플러스 자, S 생략할게요. GH분의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기 중에서 네, 4번에 있죠. 이게 바로 이 블록선두의 전달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m 접지 증폭기에서 베타는 60, ICO는 0.1mA, IB는 0.25mA일 때 컬렉터 전류는 몇 mA인가? 자, 보시면 2m 접지 증폭기에서 컬렉터 전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컬렉터 전류 IC는 자, 베타 곱하기 IB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ICO가 됩니다. 공식이에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 자, 공식입니다. 자, 그때 이 베타는 뭐냐? 베타는 자, 2m 접지 바로 증폭, 전류 증폭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 나와 있죠. 그다음 IB는 이제 베이스 전류, 그리고 ICO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CO니까 컬렉터 누설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자, 보세요. 베타의 값이 60이죠. 60 곱하기 IB가 0.25mA, 0.25. 그다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60 곱하기 자, ICO가 0.1mA죠. 0.1mA.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1.1 정도가 나오네요. 21.1mA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21.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분류기를 설치하였다. 분류기의 배율은 단 전류기의 내부 저항은 RA이며 분류기 저항은 RS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류기가 어디에 있어요? 분류기. 여기 있죠? 여기 분류기. 그래서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바로 분류기를 전류계의 병렬로 지금 설치를 한 거죠. 그때 이 분류기에 자, 배율을 나타내는 식을 찾는 거예요. 예, 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 분류기에 관련해서 자, I0는 I 곱하기 1 플러스 RS분의 RA였어요. 분류기. 그래서 이 I0는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고요. 그래서 그 배율, 분류기 배율이 어떻게 됐냐면 I분의 I0였죠. 이게 분류기의 배율입니다. I분의 I0. 그럼 이제 I분의 I0니까 이 값이 1 플러스 RS분의 RA가 되겠죠? RA.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분류기의 배율 M을 구하는 거예요. M. 그게 뭐라고요? 1 플러스 RS분의 RA. 근데 문제 보기를 봤더니 이런 식이 없잖아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분모를 뭐 했다? 통분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1이라는 값은 RS분의 RS인 거고요. 뒤에는 그대로 RS분의 RA가 되면 자, 결과적으로 RS분의 RS 플러스 RA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분류기의 배율을 나타내주는 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네, 3번. 3번 RS분의 RA 플러스 RS. 뭐 RS랑 RA는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